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청 및 솔로몬 제도가 추가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9월 29일 현재 97개국 및 14개 국제지역기구가 규탄 성명 등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황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계속된 긴장 상황에 대해 교황과 교황청이 우려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교황청 외교차관은 현지 시간 9월 27일 화요일에 개최된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내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12억 7천만 카톨릭을 대표하는 교황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초이며 매우 이례적이며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0월 5일 수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아프간 관련 강력급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아프간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 장관은 전쟁 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아프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아프간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전반적인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아프간이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프간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영내 정치안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현지 시간 오늘 9월 29일 목요일 오전 마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한러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하여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먼저 분명히 할 것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등 국제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방위 외교적 노력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고 있으며,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제반 수단과 전략에 관해 철두철미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이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인데요. 그 러셀 차관보가 언급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 단절 요청한 것은,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내용에는 그 실제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즉 단교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음, 북한이 지금 엄중한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만 북한이 그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불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또 제반 수단과 전략을 활용해서 압박을 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MBC 조재영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만나셨는데 계속 만나고 계시는지 뭐 진행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일본에서도 이제 아베 총리가 사죄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 입장이 있다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윤 장관께서 추석 전에 만나 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러한 여건이 되는 대로 윤 장관께서 계속해서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찾아뵐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한 여건과 계기가 주어질 상황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그런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 감성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북한 제재 관련돼서 중국의 홍샹그룹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데 대한 소식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보 공유가 됐는지, 그리고 이 중국 기업이라는 이 행위자가 밝혀지고 난 뒤에 중국 정부와는 어떤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정보사항이라든지 외교적 민감성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린다만은 한미 간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협의와 전략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조치 추진과 더불어서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를 압박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마이크 좀 체크 좀 했으면 좋겠는데. TV조선 윤동빈 기자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그 북한의 민생 목적으로 들어간 교류하는 철광석이나 석탄은 허용하도록 해놨는데요. 근데 오늘 그 데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그 이후에 이제 민생 목적의 철광석이나 석탄도 제재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런 북한의 민생 목적으로 들어가는 철광석이나 석탄에 대해서 어떤 규제하거나 할 계획이나 플랜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던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제재의 어떤 그 구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5차 핵실험이 진행된 마당에 좀 더 그것을 확고히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도출 과정에서 이사업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